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9년 5월 3일 바로 동의대 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만납니다. 5월의 이 계절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바람은 굉장히 감미롭고 또한 브리즈 미풍입니다. 여러분, 5월 2일 날 청와대에서 사회원로 초청 오찬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이 사회원로들을 모아서 같이 점심을 먹고 여러가지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회원로는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적폐수사 좀 중단하고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어떻게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이라든지 반헌법적 헌법 파괴적인 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계속해서 적폐 수사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은 바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김의겸 대변인 이후에 등장한 그런 청와대 새 얼굴이죠. 물론 부대변인을 하긴 했습니다. 2004년에 KBS에 입사한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아나운서, 과연 청와대 대변인 같은 정무적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39살입니다. 1979년생입니다. 제 큰아들이 바로 1979년생 동갑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더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아주 거대 조직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문재인은 정부가 살아 있고 또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문재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취임한 지 한 달여 지난 2017년도 7월인가 방산비리 철저 수사를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8월에 바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박찬주 육군대장 공감병 갑질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바로 군인권센터에서 제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감병 갑질 사건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두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철저 수사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 때문에 박찬주 육군대장은 구속이 되고 또 별게 놓지 않자 뇌물수수로 별건 수사를 했지만 이번에 2심에서 무죄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문재인은 박찬주 육군대장에 대해서 철저 수사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달인가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이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인가 인도 출장 간 그 도중에 촛불 관련해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또 철저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도 별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별게 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4월인가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철저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철저히 수사라고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정부가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웃기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체 이탈 화법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지시를 하고 나서는 정부가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다.
이게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을 그대로 속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수사반장이고 청와대는 수사본부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답정 너,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런 신조까지 놓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청와대 지시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통제를 못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공수처는 왜 만듭니까? 공수처 만든 이유가 지금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은 나중에 레임덕 현상이 됐을 때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대통령에 향해서 겨눌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공수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공수처는 옥삭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 그리고 경찰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사 또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마치 독일의 케슈타포 그리고 구소련의 KGB 이런 비밀 경찰을 비슷하게 견주어서 공수처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남미에 독재 국가가 있었을 때 밤에 비밀 경찰이 반체제 인사들 이렇게 영장도 없이 체포하는 그런 모습, 검은 지프가 야밤에 와서 집을 들이닥쳐서 체제 인사, 반체제 인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응천 의원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수처 정말 무서운 조직입니다. 공수병이란 그런 광견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도 어감이 비슷한 공수처. 저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5만 명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2,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 밖에 검찰청 지원까지 하면 10,000명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왜 만듭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재인은 또 적폐 수사를 계속하겠다. 지금 임기가 2년이 이제 다 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계속 적폐 수사로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적폐 수사하다가 나중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IMF를 불러일은 장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합을 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회 통합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서 적폐 수사는 이어나가고 또 공수처는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 이것을 날치기 통과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에서는 어제부터 삭박질을 하고 또 대구, 대전, 부산 찍어서 오늘은 광주, 전주를 해서 이렇게 장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자리입니까?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말만 하면 계속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 카코포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자신이 야당 인사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합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폐 수사 그리고 반헌법적, 헌법 파괴적 타협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 삼성에 가서
또 격려를 했습니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통수로 또 삼성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또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한쪽으로는 격려하는 척, 또 한쪽으로는 뒤통수를 치고, 이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저는 여론조사기관 믿지를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다 의용 여론조사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하는 그런 여론조사기관도 있죠. 그런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에 대한 평가가 거의 낙제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북 문제도 지금 현재 파탄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폐수사, 국민통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지 정말 참모는 똑똑한 사람을 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분열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세종시에서는 한 젊은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 그런 세종시 관련 비석에 빨간 페인트를 붓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회 통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지금 하는 이런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문재인의 여러 가지 정말 요아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